자, 이제 우리가 2편인데요. 이제 저는 1편과 2편, 그 다음에 우리가 3편, 4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실은 1편, 2편은 지문수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선택하는 그 방법이 조금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3편, 4편은 우리가 사지선다형인데 상대적으로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의 배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모집 이제 설계사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2편, 1편은 상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법규라든지 아니면 모집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런 어떤 모집 규범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앞으로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완전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제도. 자,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겁니다.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설계사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험회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촉이라고 해요. 보험회사와 여러분들이 위촉을 하고 위촉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보험협회에다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는 과정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촉과 등록은 다른 개념이겠죠. 위촉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등록하는 거고 실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을 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 모집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증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경력 등록자라고 하는 것은 1, 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등록한데 그 등록 신청일로부터는 3년 이내여야 된다. 1, 3. 이거는 뒤에 나오는 제3보험 모집 설계사 등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 등록에 대해서 나온 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사와 대리점은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다 등록을 하고요.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른 차이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대리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을 팔 수 없는 금융기관, 뭐 있습니까? 은행, 증권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 이런 데는 실은 보험을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 자체를 대리점으로 등록을 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체국에 가시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우체국 공제조합, 공제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체국 공제가 있습니다. 이 우체국 공제라고 하는 게 보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거,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은 뭐라고요? 예,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요? 예, 우체국 보험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험중개사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험중개사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협회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감독원이 나면, 금융감독원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중개사는 감독원과 친하다. 뭐라고요? 보험중개사는 감독원과 친하다. 그러니까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보험협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맡겨요? 예, 금융감독원에 예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록 관련해서는 우리가 설계사나 대리점은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협회에다 등록, 생명보험 협회에 등록을 하는데 중개사는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우수인증 설계사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효기간은 3년인데 근속기간은 몇 년이요? 예,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인데 근속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보험 회사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명보험협회는 이건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간혹시험에 금융감독원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는데요. 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수인증 설계사는 어디서 주관한다고요? 네,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년. 뭐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선발하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모집 실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불안전 판매 비율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런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 건수가 한 건도 없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개인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전속 대리점.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시험 문제는 법인 전속 대리점 이거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4번 문제 우수인증 설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혜택은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명함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등록을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는데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다. 누가 운영을 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 정도를 같이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공시한다. 우리가 이제 비교 공시라고 하는 건 어디겠습니까? 가격이나 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회사에서 가격 지수를 공시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회사가 아닌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협회 공시가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감독원 공시도 있는데 감독원 공시는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 공시나 협회 공시에 대해서는 좀 자주 나오는데 특히나 협회 공시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가격 지수를 비교하거나 회지 환급금을 비교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보험 소비자에게 어떤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는 어디서 한다? 비교 공시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어디하고 정답이 가깝습니까? 네, 생명보험협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이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틀린 거. 자,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어떻습니까? 보험회사가 있고요.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직접 고객한테 파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다이렉트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상품을 어떻게 팝니까? 예, 여기에 우리 설계사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개를 끼워서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의도를 설계사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잠깐 거짓하는 거죠. 거짓. 오류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데 보상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보상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우리 보험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보험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지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험회사, 보험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중개자. 우리가 이제 조금 어감이 나쁘지만 브로커라고 합니다. 원래 브로커. 그래서 브로커가 끼어있는, 중개상이 끼어있는 그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어디서만 팝니까? 예, 보험회사에서만 팝니다.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말소득에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죠? 근데 보험사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차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익이니까 이익 이꼬르 이자예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뭐에 해당하냐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차익 비과세와 이자소득에 대해서 면세 이런 비과세 조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자소득이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반드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가로에 들어갈 말, 우리가 ISA라고 하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이빙 어카운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 계좌로 이제 연금 계좌로 나중에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이제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 연금 계좌로 이렇게 옮겨놓고 계좌에 여러분들이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 한도 300만 원 한도로, 그러니까 10%에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증권사나 이런 데서 ISA 계좌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3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납입하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말 정산 시에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틀렸습니까?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한다. 원래는 1,200만 원이 넘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합과세 하는데 우리가 다른 연금 소득과 합계액이 만약에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원천 징수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우리가 부부별 또는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험 설계사 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험 설계사 세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근데 반드시 나오는데 지문상으로 나오는 지문이 의외로 쉽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기회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 세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뭐냐면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여러분들이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받는 거죠.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아닌 거 꼭 기억하시고 사업소득으로 받으니까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당연히 사업소득이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여러분들은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기타 소득 뭐 이런 내용들이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1번,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틀린 지문이나 가로치기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종합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납세 의무가 여러분들 원천적으로 종료가 되니까, 종결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입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편에서는 우수사업, 우수설계, 우수인증 설계사와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